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여러 가지 부등식이고, 일단은 문항들 보면은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항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문항, 연립부등식이다. 당연히 연립부등식이라는 것은 위에 거의 부등식과 아래 거의 부등식의 공통범위를 구하라는 게 연립부등식이다. 그래서 우리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문제죠. 따라서 우리 계산해 보면 당연히 위에 거의 부등식을 풀어보면 얼마예요? 넘어가면은 3, 여기가 2x가 되는 거고, 당연히 아래 거를 풀어보게 되면 x, 여기가 당연히 넘어가서 4가 되겠다. 따라서 x는 얼마보다는 크다? 2분의 3보다는 크고요. 4보다는 작으니까 두 개의 공통범위는 당연히 2분의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6이 되겠다라고 구하는 간단한 문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냥 연립부등식을 푸는 문제고요. 다들 어렵지 않게 풀 것 같아요. 유형 1번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6번, 그 다음 유형 2번이고요. 유형 2번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연립부등식이고, 당연히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연립부등식은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단순하게 절대값 하나 붙어 있는 거랑 그리고 절대값 두 개 붙어 있는 거, 당연히 절대값 세 개까지도 붙일 수가 있는데 항상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절대값은 지금처럼 절대값 하나짜리 푸는 방법은 크게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저걸 풀라 그러면 곧바로 마이너스 2부터 x-5가 이 사이에 있다라고 풀어서 요거를 왼쪽 거의 부등식과 오른쪽의 부등식의 공통범위를 구하는 게 일단은 기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요것도 연립부등식이라 생각하고요. 위에 걸 먼저 풀어보면 여기가 x가 3보다 크다와 아래 여기의 부등식을 풀어보면 x가 7보다 작다가 돼서 공통범위니까 x는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라고 푸는 게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당연히 절대값의 가장 기본은 x의 범위를 나눔으로써 x가 당연히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 두 번째는 x가 5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풀어서 x가 5보다 커나 뜰 때는 그대로 나와서 x-5가 2보다 작다가 돼서 x가 7보다 작다. 두 개의 공통이니까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라고 써주는 거고, 5보다 작을 때는 저기가 마이너스로 나와서 마이너스 x 빼기 5가 2보다 작아서 양변에 여기 마이너스 x에 더하기 5 빼기 2가 되고요. 넘어가면 여기가 3, 여기가 x가 돼서 x는 얼마? 3보다는 크고요. 5보다는 작다다. 그런데 요 범위와 요 범위는 얘와 얘는 공통으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두 개의 범위를 합해야 되기 때문에 3부터 5와 5보다 커나고 7보다 작으니까 두 개의 합한 범위는 3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가 돼서 결국에는 요게 만족하는 답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당연히 절대값 하나짜리는 1번처럼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번처럼 풀고 혹시나 그 문제가 조금 헷갈리는 문제 나오면 절대값의 범위를 나눠서 풀어주는 게 맞다.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75번만 살짝 보면 75, 그 맨 밑에 건데요. 문자를 포함한 절대값인데요. 요것도 다들 알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더 할게요. 선생님 항상 이제 혹시나 모를 수도 있는 거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 더 해보자. 자, 이번에는 부등식인데요. 아까랑 뭐가 다르냐면 x가 들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저걸 어떻게 푸냐면 저걸 넘어가서 x 더하기 7 그리고 절대값 3x 더하기라 그래서 마찬가지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얘를 마찬가지 숫자처럼 생각을 해서 똑같이 푸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x의 범위를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와 마삼분의 1보다 작다를 통해서 푸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좀 제껴놓고 그냥 얘를 숫자처럼 생각해서 얘도 어떻게 하는 거야? 절대값이 얘보다 작다라 그러면 3x 더하기 1은 뭐보다는 작냐면 마이너스의 x 더하기 7보다는 크다가 될 거고요. x 더하기 7보다는 작다라 그래서 아까 얘를 숫자처럼 생각한 거랑 똑같이 마이너스 저거부터 플러스 여기까지의 사이범위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다. 따라서 이것도 푸는 것은 왼쪽 거와 오른쪽 거의 공통인 거니까 해당하는 왼쪽 거를 먼저 풀어보면은 얘를 넘어가고 요렇게 넘어가면 여기가 마7이니까 넘어가면 마8에 여기가 4x가 돼서
요놈은 x가 얼마?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될 거고 당연히 이쪽을 풀어보면 여기가 2x가 얼마? 6보다 작은 거니까 x가 3보다 작아서 당연히 두 개의 공통범위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풀어준다. 즉 여기에 절대값밖에 x라는 문자가 있어도 풀이 방법을 그냥 숫자처럼 생각해도 똑같이 풀 수가 있다는 거다. 또는 그냥 또 범위 나서 풀어도 되고 근데 범위라는 것도 시간 좀 오래 걸리니까 웬만하면 요 정도 절대값 하나짜리는 요렇게 그냥 풀어주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다들 뭐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6번은 뭐 아까 거랑 그냥 문제가 중복문항인데 거의 마찬가지 76번 절대값 x 빼기 a가 3보다 작을 때 저놈의 a가 이걸 때 a 구하라. 아, 우리 저거 곧바로 얼마? 마3부터 당연히 x 빼기 a가 3이 되는 거고 요 상태에서 그냥 a를 더해도 되겠죠? 1차식이니까. 따라서 이게 a 빼기 3, a 더하기 3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왼쪽이 4가 되고 오른쪽이 얼마가 돼? 10이 되는 공통적인 a니까 당연히 a는 누가 봐도 7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간단한 문제고요. 뭐 나머지도 다 똑같은 문제니까 굳이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86번만 한번 살짝 볼게요. 86번 절대값 2개짜리. 뭐 이제 다들 마스터 했겠지만 절대값 2개짜리 그래도 한 번은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당연히 절대값 2개짜리에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하는 원래 정석적인 방법은 x의 범위를 마이너스 1보다 작다, x의 범위를 말과 2 사이다, x가 2보다 크다라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 범위를 총 3가지를 나눠놓고 풀어줘야 돼. 원래 정석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와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 2보다는 작다. 세 번째는 x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 그래서 해당하는 요거와 저거의 공통범위 요놈과 저놈의 공통범위 요놈과 저놈의 공통범위에 전부 다 합한 범위가 원래 정석으로 푸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풀겠냐라고 했냐면 해당하는 저기의 왼쪽에 요 절대값식의 그래프를 fx라고 잡아서 fx를 절대값 x 더하기 1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2라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린 후에 우리는 얘가 얼마보다 작은 범위, 5보다 작은 범위를 구할 거다라는 거야. 5라는 것을 일명 상수함수 5가 되는 거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 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한다. x에다가 요 절대값이 0이 되는 마이너스 1과 2를 집어넣어 봐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요 점은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 1,3을 지납니다. 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가 2,1을 넣은 3 따라서 얘가 2,3을 지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프를 그린 요령은 x가 마일보다 작은 데는 여기도 마이너스 붙고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생기겠다라고 알 수가 있고 중간에는 x가 지워지면서 이렇게 상수함수가 될 거고 해당한 여기는 플러스니까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5보다 작다라는 것은 5는 3보다 위쪽에 여기에 5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얘보다 작은 거의 범위라는 것은 그래프상으로 여기와 여기가 뚫려있는 상황에서 여기부터 요만큼이 되니까 요 두 개의 점만 구해주면 되는 거다. 따라서 요 점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첫 번째는 진짜로 요 식을 찾아서 요 x값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내가 직선의 기울기를 활용한다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2고 얘가 마이너스 2잖아. 그렇게 되면 봐봐 여기가 5죠. 그러면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요 놈의 지금 차이가 2가 되는 거야. 근데 요 직선의 기울기가 2라는 것은 얘분의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요 간격은 1이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요 점은 당연히 3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 요것도 똑같이 하게 되면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요 간격은 1이 돼서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따라서 그놈의 범위는 얼마부터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구할 수가 있고 요 점은 그냥 직선의 방식을 직접 구해서 5가 되는 점을 찾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절대값 2개짜리 한 문제는
첫 번째 방법으로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두 번째 fx의 절대값 2개짜리의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거를 추천한다. 알겠죠? 근데 서술형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혹시 이 방법을 배운 학교도 있고 안 배운 학교도 있을 건데 그래서 뭐 이거는 보통은 다들 강사로서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들 대부분 이렇게 푸니까 친구들도 이렇게 푸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풀어라. 알았죠? 이거 숫자 달라진 것도 푸는 거하고 똑같아. 여기가 숫자가 뭐가 2가 적혀 있든 3이 적혀 있든 해당하는 요게 그래프가 조금 삐뚤은 것 뿐이야. 뭐 하게 되면 이렇게 삐뚤든 이렇게 삐뚤든 어차피 이런 식의 개형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돼서 요 두 점만 찾아서 사이 범위, 바깥 범위로 풀어주는 거니까 결국에는 숫자 붙은 거 너무 겁먹지 말고 똑같이 0 되는 값 찾아서 점 찍고 점들을 연결해서 구해주면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가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갈게요. 오른쪽에 또 88번. 뭐 전체적으로 여기 2차 부등식도 처음 내용들은 다 너무 간단한 문제더라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라. 뭐 다들 알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상태에서 저놈의 범위는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저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1과 여기가 5의 2차 함수의 아래로 볼록 그렸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x축보다 아래쪽의 범위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x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냥 뭐 사이범위다 정도라고 외워서 바로 풀어주는 거죠. 하지만 원래는 이 2차 함수 그래프 x축보다 아래쪽의 범위를 구하라는 게 맞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중간에도 다 똑같은 얘기들 문제고요. 그래서 다들 풀 수가 있을 것 같고 중간에 100번인데요. 100번은 일단 한번 직접 먼저 풀어보고 할게요. 100번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이 유형 5번이고요. 유형 5번도 뭐 간단한 2차 부등식 얘기입니다. 자, 위에 거의 2차 부등식에가 알파부터 베타보다 알파와 베타 사이고요. 아래 거의 부등식은 얘보다 작거나 같고 얘보다 크거나 같을 때 A, B를 구한다는 거다. 아, 저 알파, 베타가 결국 뜻하는 게 뭐니? 아, 요 2차 부등식에 뭐가 된다? 근이 된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첫 번째 조건에 뭘 할 수가 있어? 저기 12를 가지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그냥 얼마가 되겠다? 10이다 라는 것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 얘는 크거나 같다니까 바깥 범위로서 결국에는 알파 빼기 1과 베타 빼기 1이 요 놈의 두 근이 되는 거니까 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은 저놈의 두 근의 합인 5가 되겠다가 돼서 당연히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다? 7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곱한 거랑 더한 거 나오면 찍으면 된다 그랬죠? 따라서 얘가 4와 3, 3과 4가 되겠고요. 당연히 뭘 하든 크게 저 A랑 B를 구하는 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다. 따라서 4와 3이라 그러면 A라는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A가 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그대로 7이 되는 거고 당연히 저기서 B라는 것은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의 곱이 B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4, 3이든 3, 4든 똑같겠죠. 따라서 4를 집어넣으면 3이고요. 3을 2니까 B는 6이 되겠다. 따라서 저렇게 부등식으로 푼 요놈이 근이라는 걸 통해서 간단하게 A, B 구할 수가 있다. 맞죠? 이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가 또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면 나머지도 정말 다 쉽더라고요. 충분히 다들 할 수 있는 유형들이고요. 그 다음에 좀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음 유형이고요. 다음 유형은 말로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111번인데요. 이거는 뭐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을 조건 당연히 어떻게 풀겠니? 라고 물어보면 는 같다라고 한 다음에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당연히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은 데서 만나지 않는다. 넘겼을 때 근이 없다가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푸는 문제죠. 다들 뭔지 알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같다라고 하고 안다라고 하면 좀 더 눈빛으로 안다라는 표현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다 아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넘겨서 6-K
x에 더하기 4가 돼서 지금처럼 x 범위가 실수 전체며 그냥 판별식 써서 0보다 작다라고 풀어주는 문제죠. 맞죠? 이건 뭐 다들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112번 같은 경우도 살짝 보면 그 밑에 거도 살짝 볼게. 자, 이번에는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은 것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A의 최소를 구하래. 아래로 볼록에 0보다 작은 게 해를 갖지 않는다. 자, 이게 그림이 어떻게 되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저놈은 저 이차함수가 아예 x축보다 붕 뜨거나 또는 얘랑 뭐 하는 상황? 접할 때가 0보다 작은 애가 없다라는 조건이니까 따라서 요거는 붕 뜬다, 근이 없다, 접한다, 중근이다. 따라서 뭘 이용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짝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라고 풀어주는 문제일 거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부등식이 해를 갖는다 안 가진다가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을 생각을 해서 그 이차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풀어주는 문제다. 그래서 요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120번만 살짝 볼게요. 120번. 120번을 볼게요. 120번.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120번처럼 이제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라 그랬죠. 자, 120번 보자. x범위가 3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5보다는 작거나 같은 부등식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상수 k의 최소를 구하라는 거다. 이 문제의 유형은 해당하는 미지수가 이렇게 상수 쪽에 있을 때도 있고요. 또는 지금처럼 이 문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그 문제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서 풀어야 되는데요. 원래가 이게 교과서적으로 푸는 방법은 일명 근해 분리를 통해서 푸는 게 원래 정석이야.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그 방법을 실제로 선호하지 않아서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두 가지 유형도 좀 설명해 보면 선생님은 이렇게 범위가 제한돼서 요걸 풀라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4K 이렇게 상수가 이렇게 문자가 되는 게 있으면 저 4K를 양수화해서 넘기라고 항상 가르쳐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넘겨라. 양수 처리해서. 따라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왼쪽 그래프를 따로 그린 다음에 저렇게 범위를 표시해서 4K라는 상수함수를 왔다 갔다 움직여서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게 풀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왼쪽에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왼쪽의 그래프는 완전 제곱을 통해서 그려주는 게 가장 기본이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돼도 그려. 이거는 너네 선택사항이다. 지금은 완전 제곱, 인수분해 둘 다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완전 제곱을 통해서 그리면 x 빼기 2의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1이 될 거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에 해당하는 여기가 2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범위가 지금 3부터 5가 되기 때문에 3이라는 것은 여기 있을 거고요. 5라는 게 여기 있어요. 따라서 요 이차함수는 요렇게 그래프만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다가 5를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가 3, 9, 여기가 8이 되는 거고요. 3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슨 조건이냐면 저 해당하는 4K가 항상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4K가 얘보다 위에 있어야겠다라고 풀어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요 4K가 8보다는 뭐하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되는 거니까 4K가 8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어서 K의 최소를 구한다라고 가르쳐요. 일단 원래 정석대로는 어떻게 푸냐면은 정석도 한번 살짝 얘기하면 정석은 이 K를 넘기는 게 아니라 저런 그냥 저 2차 부등식을 저 상태로 완전 제곱을 하는 게 원래 정석이야. 즉 x 빼기 2의 제곱에 그리고 마이너스 4K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그래 요렇게 식을 적어준 후에 해당하는 요거 아래로 볼록을 그려놓고 여기가 2,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마찬가지 범위를 표시한 후에 여기가 3, 여기가 5가 돼서 여기다가 3과 5를 집어넣어보고 그러면 5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이게 8-4K가 될 거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4K가 되는데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결국엔 X축이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서 당연히 답은 똑같이 나온다가 되는데 선생님이 생각보다 이 방법을 이제 나는 선호하지는 않아. 해당하는 게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미적분 1이나 미적분 2를 배우게 되면 어차피 저런 문제를 푸는데 제가 2차 함수가 아니라 3차 함수나 4차 함수 또는 우리가 일명 초월함수라 그래서 다른 함수들을 배우는데 그럴 때 지금처럼 요 전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생각보다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어렵거든. 그럴 때는 당연히 이렇게 상수만 넘겨놓고 그 그래프를 그려놓고 상수를 왔다 갔다 해서 움직이는 게 틀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웬만하면 넘겨서 풀라는 걸 가르친다는 거야. 알겠죠? 두 번째는 만약에 K가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그것도 한번 해볼게. 이게 문제가 일단 내가 만드는 거니까 될지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해보자. 여기가 요렇게 한번 가보자. 요런 조건으로 가볼게. 이번에는 4K를 요쪽에 붙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라. x범위는 3보다 커나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요거를 정석대로 풀려면은 풀어본 적이 없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까먹었어. 10몇 년 전에 풀어보고 까먹었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푸냐면은 요렇게 1차 시각에 붙어있는 요것도 얘를 넘겨주는 거야. 정석대로 한번 해볼게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요. 나도 10몇 년 전하고 아예 그 방법을 안 하시니까 요렇게 이제 두고 그래서 의미하는 거는 얘는 당연히 0,3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4kx라는 것은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4k인 직선이에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일단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범위를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이건 아예 문제상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것 같아. 되나? 된다. 자, 그래서 근데 범위가 제한이죠.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냐면 3부터 5니까 여기에 3이 있을 거고 여기에 5가 있을 거야. 따라서 여기다가 마찬가지 5를 집어넣게 되면 28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12가 돼서 해당하는 범위는 이렇게가 나오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문제의 조건이 해당하는 4kx라는 것은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4k인 직선이 항상 여기보다 위에 있을 조건인 거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돼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해당하는 요놈의 기울기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해당하는 요놈과 만나는 점과 요놈의 만나는 점의 기울기를 구해서 왜? 곡선과 직선이니까 실제로 누가 먼저 만나는지는 해봐야지만 아는 거니까 따라서 요 점을 지날 때 기울기와 지나는 기울기를 구해본다. 알았죠? 그렇게 돼서 요 점을 지날 때 기울기를 구해보면 3 집어넣은 게 10이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12K가 12니까 K가 요게 1일 될 때고 요 점을 지날 때 K가 1인 거고 그리고 여기가 얼마? 5,28을 지난다? 20K가 28이니까 여기가 K가 20분의 28 4로 나누면은 5분의 7 맞죠? 4로 나누면 따라서 이거 5분의 7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와 요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면 얘가 더 가파르고 얘가 지금 덜 가파른 거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가 5분의 7을 지날 때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서는 안 만나고 맞죠? 여기서는 만나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그때 기울기는 5분의 7이 가장 그래도 작은 거다라고 풀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푸는 거냐면 해당하는 K는 딱 유형이 두 가지밖에 없어. 이 문제는 범위가 제한일 때 푸는 거야. 당연히 범위가 제한이 아니면 그냥 판별식대로도 상관이 없지만 범위가 제한일 때는 딱 유형이 두 가지야. 해당하는 K가 여기 붙어 있는 경우 또는 X 앞에 붙어 있는 경우 선생님은 전부 다 추천하는 방법은 요 문자를 양수화해서 넘긴 다음에 왼쪽에 그래프를 그려고 범위를 표시한 다음에 해당하는 상수를 어떻게 움직이면 조건을 만족할까? 만약에 K가 X 앞에 붙어 있을 때는 얘를 몽땅 넘긴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2차 함수의 위치 관계를 생각해서 얘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를 움직여가면서 만족하는 조건을 여기서 풀라는 걸 추천한다는 거야. 알았죠? 이렇게 안 풀면 얘를 이 상태로 얘를 완전 제곱을 해서 대칭축도 움직여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생각보다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K가 요렇게 요 두 방법을 추천한다. 요거는 나중에도 대수든 미적분 1이든 미적분 2가 됐든 어차피 다 이렇게 풀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조금 기억하면 좋고 늘 얘기하는 거는 판별식은 안 된다. 범위 제한일 때 쓰면 끝장이야. 알죠? 범위 제한일 때 판별식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다 똑같이 푸는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나머지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129번. 너무 날로 먹나? 다시 한번 얘기해. 혹시나 이거 문제 풀다가 딱 봐도 하랑이가 봤는데 이거 나 눈으로도 풀 수 있는 것 같아. 안 풀어도 돼. 숙제하다가. 알았죠? 다들 유나도 마찬가지? 아유씨, 내가 눈으로도 풀 수 있는데 안 해도 돼. 알았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는 제껴도 된다. 우리가 어차피 이걸 누구한테 보이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딱 봐도 아는 거. 나는 그러면 한 3문제 풀 것 같아, 숙제. 100개 내면 3문제 풀지 않을까. 아무튼 너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20개는 풀어야죠. 우리 성윤아, 맞지? 자, 그래서 129번도 솔직히 누구나 풀 수 있는 거죠. 연립부등식 풀어라. 당연히 위에 거는 x가 3보다 커나 같다고요. 요거는 그냥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두 개 우리 공통범위죠. 우리 수직선 안 그려도 되죠, 이 정도는. 그래서 3부터 5가 되겠다. 따라서 9 더하기 25, 34인가요? 답이 나오는 문제죠. 나머지도 다 그냥 그런 문제들이라고.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요. 137번만 살짝 볼게요. 137번. 137번 문항만 살짝 보면 이런 것들은 내가 중간중간 하는 거는 그래도 그냥 혹시나 이거나 똑같은 문제가 몇 개 있는데 혹시나 너네가 못 풀 수도 있을까 봐 해서 하는 거죠. 자, 보면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의 x의 합이 7이 되도록 하는 정수 k를 구하라 문제다. 당연히 위에 거의 부등식을 풀어보면 마이너스 5부터 x 빼기 k 5가 될 거고요. 한 번만 더 풀어보면 k를 더해서 k 빼기 5부터 x가 k 더하기 5가 되겠다라고 풀 수가 있겠죠. 보면 요 놈의 총 간격이 10칸입니다 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해당하는 간격이 10칸이구나. 자, 그 다음에 요 놈의 범위는 인수분해에서요 4와 3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x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x가 마3보다 작고요. x가 4보다는 크다라는 바깥쪽의 범위가 나올 거다. 따라서 지금 요 놈을 만족하는 정수의 합이 7이 된다는 것은 일단은 이전 수직선상에 살짝 그려놓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해줘야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4가 될 거고 해당하는 요 놈은 바깥 범위니까 요렇게라 요렇게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요 범위를 넣을 건데 우리는 칸을 잘 봐야죠. 여기는 총 7칸이고 얘기했지만 요 놈은 10칸짜리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안에 공통범위에 들어가는 모든 정수의 x합이 7이 되려면 그런 정수가 뭐가 되겠니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 정수는 낼 수 있는 게 4보다는 당연히 큰 게 들어가야겠죠. 이쪽이 들어가야지만 양수가 나오니까. 그럼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뭐가 있겠어? 5가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정수를 먼저 찾는 거죠. 범위 생각하기 전에. 그리고 5만 들어가면 안 되겠죠? 7은 돼야 되니까. 그러면 6이 돼야겠구나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5와 딱 6이 들어가고 더 들어가도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쪽에서 또 들어갈 수 있는 정수가 뭐가 되겠니라는 건데 방금 얘기했지만 여기가 7칸이고 얘가 10칸이니까 두 개는 3칸 차이니까 기본 정수가 3개가 들어간다는 생각도 해줘야 돼. 그러면 당연히 요 놈의 왼쪽 값 얼마? 마이너스가 싹 들어간다면 요 놈의 합이 7이 되지 않을까라고 맞춰봤더니 딱 7이 되기 때문에 요 놈이 딱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그러면 요 놈의 값이 얼마가 딱 되면 되겠냐면 마이너스 4 요 놈이 얼마? 6이 된다면 해당하는 10칸 차이 나는 조건에 만족하는 요 정수가 들어가니까 딱 되겠구나. 따라서 얘가 6이 되기 때문에 K는 얼마다? 1이 되겠다라고 풀어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칸들을 조금 잘 살펴보면서 해당하는 범위를 막 무작정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 정수들을 구할 거니까 그런 될 수 있는 정수를 먼저 결정한 후에 답을 내면 될 거다. 보통 학생들은 막 이렇게 막 움직여보면서 막 이렇게 찾거든. 그렇죠? 그러지 말고 정수를 먼저 찾아라. 그 다음에도 뭐 그렇게 또 어려운 것들은 다 똑같은 문제들이고요. 다 똑같고 끝났나? 자,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보면 자 146번 볼게요. 자 146번 마찬가지 2차 연립부등식 어려운 문제가 없더라고 거의 다.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하라. 뭐야? 각각의 연립부등식 풀어서 공통범위. 따라서 위에 거는 6과 3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6보다는 작거나 같다고요. 당연히 요 놈은 얼마에? 3과 5에 둘 다 마이너스로서 바깥범위니까 x가 3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x가 5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될 거다. 따라서 수직선을 살짝 그려서 공통범위를 생각을 하면 되겠죠. 당연히 이걸 안 그려서 풀 수도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3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5보다는 크거나 같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정수가 꽤 많네요. 해당하는 마이너스 3부터 x가 3부까지랑 그리고 5부터 x가 6까지가 될 거다. 따라서 여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마 3, 마 2, 당연히 마 1, 0, 1, 2, 3 더하면 당연히 0이겠고요. 이쪽만 더해서 5와 6. 그래서 답은 11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문제였더라.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까지 하고 뒤에 것도 뭐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를 해서 딱 155번까지인데요. 문제 수로 많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눈으로 풀 수 있는 거 안 풀어도 돼요. 알았죠? 굳이 그런 것까지 다 풀지 말고 어느 정도 풀어야 될 난이도에 있는 문제, 특히 뭐 4점하고 딱 봐도 이 정도는 좀 해봐야겠다 정도를 구성하면은 아마 40개, 뭐 많아야 40개 정도 선에서 숙제를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 양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전체 내가 풀어보겠다 정도로 생각하면 또 양이 엄청나게 많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서술형 문제,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랑 그걸 하면 될 것 같다. 시간 좀 남았네.